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곧 등짝에서 날개가 돋을 가능성이 높아진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도 진짜 4월달 끝내주네. 2월달은 맨날 때리면서 맨날 바보야 이러더니 이렇게 막 계속 긁어줘. 개 그 턱 밑에 긁어주듯이 예. 계속 이렇게 긁어. 고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계속 긁어줘가지고 참 이렇게 하다가 참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러다가 뒤지는데 뭐 이런 느낌? 그러게요. 하락장을 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에서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건 유례 없이 좋은 장이긴 하죠. 근데 올해까지는 가능성이 있죠. 언제까지? 올해까지요? 금리가 그렇지. 올라가기 전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지. 연준의 정책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때까지는 우리는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취하는 거야. 벌써 가르륵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한 2달만 더 되면 진짜, 좋아. 이런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나쁜 걸 잊어먹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한번 탁 뒤통수를 때리는 게 시장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캠 피셔가 얘기한 그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캠 피셔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시장은 우리를 모욕 주기 위한 존재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모욕 주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시장이다 라는데 그건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3월 말에 시장을 떠나신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3월 말 4월 초에 네. 그분들이 지금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나중에 되면 뛰어든 사람이 또다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취해만 있으면 또 뒤통수 맞기 쉽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장도 뭐 매일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 우리 만세 한번 해야지. 왜요? 사상 최고치잖아. 그렇죠. 그것도 몰랐어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냥 우리가 미국인 줄 알았어? 매일 같은 최고치? 오늘 사상 최고치였어요? 사상 종가기 중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종가기 중. 네. 자, 하나, 둘, 셋. 만세. 네. 종가기 중 사상 최고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모두가 좀 신날 만한 날인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네. 코스피는 0.7%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코스닥은 0.24% 올랐고요. 개인 투자들은 좀 매도를 했네요. 코스피에서 한 4천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1,600억 매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200억 매수. 코스닥은 한 650억 매도.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한 46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뭐 연기금이 코스피는 안 팔아도 코스닥은 좀 산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코스닥도 좋은데 오늘은 좀 바이오 업종에서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면서 네, 코스피보다는 졌습니다. 코스닥이 계속 이기다가 그럼 계속 너무 좋았잖아요. 처음 돌파하고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증시가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요즘에 CB나 BW 발행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하고는 이건 진짜 적들이야, 그지? 2월달에 한번 저희가 겪었죠. 예. 입에서 이 쌍욕이 튀어나오더만. 예. 이란. 야, 그때 정말 잠 안 오게 진짜. 만들었던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 그냥 상을 얻고 싶더만 진짜. 예, 분명히 뭐 시비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 다른 호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재가 그래도 시비가 많지만 호재가 있으니 괜찮겠다 싶었는데 또 역시나 시비는 시비였습니다. 또 이름도 시비야. 예. 아이씨. 기분 나쁘죠. 아이씨. 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씨. 시비. 네, 이 CB는 뭐 컨버터블 펀드라고 해서 뭐 전환사채를 의미하고요. BW는 펀드 위드 워런티라고 해서 이제 신주인수 검사채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요즘 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는데요. 이건 주가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좋을 때 발행하지 나쁠 때 발행 안 합니다. 돈 모자랄 때 발행하는데 그때는 발행을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아무도 인수 안 합니다. 지금 좋으니까 인수해 주니까 막 발행하는 건 주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올해 1월부터 지금 4월 16일까지 3조 2,400억 정도 매자닌 발행 규모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자닌이라고 하면은 뭐 주식하고 채권 사이 정도에 있는 이런 전환권이 달려 있는 채권. 예, 채권으로 채권으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1.5층. 그래도 하이브리드라고도 부르고 메자닌이라고도 부르죠. 네, 요 메자닌 지금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한 170% 정도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하기야 작년에 발행 못했어요.
코로나 때 네, 예. 그때는 또 발행이 너무 줄어. 그 전에 또 많았었고. 예. 그때는 뭐 기업들 다 막 디폴트 난다는 얘기 많이 네. 나왔었으니까 네, 네. 12BW 엄두가 안 났겠죠. 네. 예, 발행 건수도 96건에서 168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네. 1분기 정도 지났는데 이제 2017년, 18년도에는 거의 1년치 했던 수준을 한 1분기 만에 다 해버린 겁니다. 예, 많이 늘었고요. 이 속도로라면 올해 메자닌 발행 금액이 한 10조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사상 최대치를 찍는 거고요. 그 덕분에 코로나 타격으로 이제 어려운 기업들도 메자닌 조달이 좀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CJ CGV인데요. 지난 16일에 3천억 원 규모의 영구 12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영구 12는 이제 만기가 없는 거죠. 보통 만기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9,300억 정도 되는데 12 발행 규모가 한 3천억 정도니까 기존 주식수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엄청난 발행량. 네, 엄청난 발행량인데 주가는 크게 조정을 안 받은 게 네. 그만큼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런 신규 자금 조달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악재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세 실업이 포함된 이 섬유 의복 업종이 오늘 업종 상승률 5%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오른 게 한세 실업 12%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스24하고 같이 메시코리아라는 데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이 길거리에 오토바이에서 보시는 이제 부름이라는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예, 지분을 각각 1%씩 확보를 하게 됐고요. 이제 의류나 이제 도서까지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메시코리아는 이제 지난 이제 예전에 현대차, SK네트워크스, 미래에셋으로부터 투자도 받았었고요. 한세실업의 계열사인 이 한세 MK는 국내 패션업계 최초로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 인수해서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물류 확대를 주력을 네.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스24도 최근에 이제 당일 배송, 아침 배송, 하루 배송 이런 것들로 책을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요. 야, 근데 저렇게 옷을 하루 만에 하는 건 정말 좋은데 보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요즘에 그래 AI가 그 옷하고 이렇게 맞추면 딱 맞춰서 보여주는 AI도 생기긴 있어요. 제가 AI 컨퍼런스 비슷한 데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꿈 중에 하나는 우리 고객분들 이제 번 돈 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이런 벤처 투자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꿈까지는 아니고 희망이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아니,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네. 별별 벤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벤처 투자에서 성공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실패 최근에 사례도 굉장히 많죠. 핫하고. 실패 사례도 많죠. 네. 예. 실패 사례는 얘기를 안 할 뿐이겠지. 그렇겠죠. 네. 근데 이번 지분 매입 규모는 별로 크진 않습니다. 50억 정도 수준에 그치는데 상당히 이제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은 좀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한세실업 오늘 12% 올랐고요. 예스24는 8.5% 올랐고 예스24 갖고 있는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5.6% 네. 올랐는데요. 특히 예스24는 이제 카카오뱅크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40조 원이다라는 기사도 나오면서 네.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달 소식인데요. 그 아시아나항공이 한국항공우주와 영국의 항공기 리스 업체인 월드스타 에비에이션으로부터 약 3천억 원을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항공우주가 돈이 있나 신기하네. 네, 네. 그러게요. 네, 여객기를 이제 화물기로 개조를 해서 화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조달을 받은 것 같고요. 2020년에도 아시아나 항공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화물 매출 비중이 한 절반 가까이로 늘어왔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더 늘린다는 거고 대한항공의 이제 성공 사례를 봤잖아요. 예, 유일하게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화물 배송 덕분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아나가 이제 대한항공으로의 유상증자 1조 원이 이제 기업 결합 심사 일정으로 늦춰져 가지고 자금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번 증자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예. 이 영국의 항공기 리스 업체인 월드스타 에비에이션은 자산운용 규모가 5조라고 합니다. 자금 여력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번에 지분 투자의 좀 상당 부분을 얘네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시아나에 이미 항공기도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투자 이후에 이제 뭐 제주항공이나 이런 기타 항공사로도 제휴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업계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항공우주 같은 회사 기업 탐방 한번 해볼까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이 회사가 야누스의 회사예요. 그런가요? 재무제표만 분석을 하면은 그냥 그래. 근데 첨단 기술로 해석을 하면 정말 약간 섹시하다고 표현하죠. 우리 쪽에서 이건 좀 잘못된 표현, 매력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는데 너무 멀더라.
휴가 내고 가야 돼. 휴가 내고 한번 갈까요? 오전에 갔다 올까요? 오전에 못 갔다 와요. 사천에 경남 사천. 근데 엄청 멀어요. 네. 그렇군요. 네. 다음 기회에.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 계약 해지 건수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뭔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겠죠. 네. 이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인데요. 그 일부 생명보험사의 25회차 보험 계약 유지율이 2020년 기준 50%대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네. 25회차 보험 계약 유지율이라는 거는 보험 가입 후에 25개월째 내는 보험료의 비율입니다. 네. 네, 그만큼 많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해지가 많다는 거겠죠. 그러겠죠? 예, 경기 악화로 소득이 줄어서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한 것도 많아 보이고요. 그러겠죠? 반면에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기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뭐 확정 이율 이런 게 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확정이율 2%, 3%는 굉장히 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지하는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계약 유지율이 2016년에 70.5%였는데 2020년에는 61%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폭 떨어지네요. 예, 미래에셋 생명은 2016년에 72.5%였는데 2020년에는 59.8%로 60% 언더까지 내려왔고요. 이거는 뭐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삼성화재는 2016년에 68.6%에서 2020년에는 58.2%까지. 아유, 해지할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면 가입하지 마세요. 그렇죠. 가입하면 안 돼요. 이거 다 날리는 건 아닌데 많이 날리지. 예, 그렇죠. 25회차 보험률이 만약에 절반이다라고 하면은 2년 만에 절반을 해지한다라는 말이잖아요. 2년 내면은 그 낸 거에서 상당히 많이 까이고 받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비나 보험 그때까지의 보험 유지, 보험 그 해주는 그거로 비용을 상당히 많이 뛰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되게 좋지. 좋죠. 엄청 신나해. 나 한번 한번 했거든요. 그 내가 막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방카슈랑스 하나 3.5% 최저 보증금리 있었어요. 네. 얼마나 높아 최저 보증금리. 그걸 다 해드렸어요. 이거는 나중에 되면 고금리 상품이 됩니다. 지금 별거 아니죠. 해드렸는데 이분이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다는데 이건 병원비 있는데 괜히 그걸 찾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했는데 이거 보험 해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전화기 이렇게 놓기 전에 입금돼 있었어. 정광석화로. 얼마나 신났으면. 그러게요. 역마진이거든. 빨리 갖고 가라. 역마진이기 때문에 전화 끊기 전에 그냥 입금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다음 달에 한국 시장에 전기차 1만 대 정도를 푼다라고 합니다. 나갔습니다. 예, 모델 3와 Y를 포함한 수치인데요.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치고요. 올해 배정된 한국 물량이 2만 대에서 2만 5천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거 다 들어오면 전기차 보조금은 테슬라가 많이 가져가겠네요. 2만 5천 대면 진짜 많다. 왜냐하면 올해 50만 대 했는데 그 중에 2만 5천 대면 5% 아니야 한국 시장이. 어마무시한 시장이네. 그렇죠. 네. 올해 정부가 지급할 보조금이 45,750대 분량이거든요. 테슬라의 상반기 실적으로 13,000에서 14,000대 정도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한 4,000대 정도가 팔렸는데 이달 말에 이제 평택항으로 도착한 한 1만 대 정도도 예약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6월 내에 인도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반면에 좀 국내 기업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직 덜 만들었으니까. 예, 아이오닉 5가 전동 모터 생산 시설 문제로 지금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있고요. 기아차 EV6는 7월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이거든요. 그 전에 뭐 테슬라가 많이 가져가 있을 것 같습니다. 5,999만 원으로 냈잖아요. 네. 모델 3 롱렌즈를. 네. 아주 이게 사실은 주주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주가 전체에 비해서 뭐 이렇게 큰 뉴스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이거는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땐 영악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네. 근데 뭐 제가 경영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세하게 한국 시장까지 이렇게 또 봐가면서 요번에 많이 내면 이거 다른 애한테 줄 거 우리가 다 갖고 와요.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 밑에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현대 애들이 갖고 가면 우리 걔네한테 팔리면 이거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아까 업종 1위 섬유의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위가 증권입니다. 증권. 예, 네. 3위가 건설입니다. 네. 예, 저희 IRP 고객분들 논았네. 네, 해피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웬만한 분들은 우리 IRP 고객보다 수익률이 좋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되면. 예, IRP는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펀드나 아니면 ETF밖에 못 사거든요. 네. 개별 주식을 살 수가 없는데. 그리고 70%까지밖에 못 사고요. 30%는 그쵸. 채권형을 사야 됩니다. 네.
근데도 수익률이 참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위 전체 투자자들 중에 저희 IRP 고객이 상위 한 너끈하게 10%나 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죠. 네, IRP도 수익률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하는 금액도 수익률이 좋으시겠죠. 주식은 그러겠죠. 모르겠지만 모르지. 내가 주식은 그분들 못 봤으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올해는 잘 좋습니다. 올해는 가치 투자자들의 해예요. 아주 신난 가치 투자자들 지금 좋아 죽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위는 건설인데 오늘 한신공영이 6%, 대우건설이 5%. 대우건설은 어저께 M&A 이슈가 좀 나왔죠. 네. 현대건설도 3% 정도 올랐습니다. 야, 한신공영 저기는 진짜 지금 2배 올랐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진짜 뼈에 저린 주식입니다. 네, 뭐 PER 2, 3배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이것도 어제야 종목하고 똑같아. 갖고 있다 못 견뎌가지고 내가 그냥 개인 투자하면 들고 있었을 텐데 너무 답답한 거죠. 팔았어요. 이런 날이 도래하는군요. 2배 올라가는. 네, 제가 팔고 2배 갔어요. 네. 전문가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놓아주시죠. 도망간 사람 놓아주시죠. 또 욕 나올 뻔해. 방송인데 쌍욕 나올 뻔했어. 네, 조심하시고요. 저기가 본사 건물이 엄청 싸거든. 본사 건물 주변 아파트가 막 30억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사 건물이 주차를 수십 대 이상 할 수 있는 큰 부지를 갖고 있다고. 그걸 왜 본사 건물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단지로 바꾸지. 그러게요. 그럼 떼돈이거든 그것만. 그러니까 그때 막 한 1,100억이야.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해보면 이게 몇 평이에요? 가서 이제 IR 담당자한테 여기 본사 이거 몇 평입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이러면서 물어보면 평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네요. 막 이러면서 본사 건물만. 본사 건물 토지 있거든 이렇게. 그랬다. 이게 반포에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거죠. 네, 사라져갑니다. 앞으로 계속 사라져갈 겁니다. 그런 주식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뭐 국내 주식형 가치주 펀드가 어제 네. 아침이었죠. 네,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 정말 가치주에 한 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분들도 부활하. 근데 정말 신기하게 다 팔아 제끼고 가치주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반등이야. 정말 신기해. 그렇죠. 네. 참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디스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못 쓴 돈이 6천조 원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천억도 아니고. 예, 뭐 대규모 부양책을 한 영향도 있고요. 지역 봉쇄 영향으로 이제 돈을 쓰지 못한 영향이겠죠. 전 세계 가계에서 코로나 이후에 지난달까지 추가로 저축한 돈이 6천조 원이라고 하고요. 주요국의 이제 코로나 이전 20년 평균 저축률, 그러니까 20년간의 평균 저축률, 그리고 2020년의 저축률을 비교를 한 겁니다. 아일랜드는 4%에서 22%로 늘어났고요. 네덜란드는 6%에서 18%로 3배 늘어났고요. 미국은 6%에서 16%로 약 3배 늘어났고, 한국은 5%에서 11%, 약 2배, 일본은 4%에서 7%, 약 2배 올랐습니다. 유럽과 미국 지역이 특히 막 4-5배씩 막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적게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 좀 적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6천조 원 정도는 이제 전 세계 GDP의 한 6% 정도가 되고요. 봉쇄가 해제되고 이 중에 3분의 1만 쓴다고 해도 내년 글로벌 생산량을 약 2%포인트 높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 저축액 증가가 되는 건 좋지만 다만 이게 고르지 않고 좀 양극화가 좀 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극화는 항상 돼요. 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독일책방에서 예를 든 게 전철이죠. 한국의 전철은 국가 전체의 자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범적 사례다. 네. 그렇게 잘 써야만 사회 전체의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호혜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 나가야 된다. 그렇죠. 뭐 경제분석기관의 더 모닝 컨설트라고 있는데요. 상위 15개 국가에서 올해 소비 심리가 개선됐지만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은 오히려 작년보다 악화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초과저축액의 3분의 2 이상이 상위 40%에 편중돼 있다라고 하고요. 네. 부유층의 저축은 팬데믹 이후에도 소비되기보다는 잔고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도 그렇죠. 있다. 이렇게 쌓여있는 경고를 했습니다. 돈, 그다음 부채가 많은 것은 경기 쪽으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자기 사연 속에 그거 네. 사실은 찍었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찍으셨어요? 찍었다 폐기했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너무 이 내용은 너무 좋은데
방송을 하는 제가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난 내가 연기력이 뛰어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방법을 구해서 요거에 대한 세세한 그 클리닉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너 이름 정했어요. 뭔가요? 각도기에 빨간 펜. 빨간 펜? 줄 쫙 쳐주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네. 빨간 조금- 펜 예전에 그 학습지 그건가요? 네. 제가 빨간 펜 교사도 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왜냐면은 우리 철학과 출신들은 과외에서 안 받아줘요. 과외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게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잖아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할 수 있는 게 논술 지도. 논술은 끝내주게 잘 가르치시겠네요. 그럼요. 철학과. 논술 지도하고 그 논술 빨간 펜 이런 거.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내가 1타 강사 할 뻔했다니까 정말 논술. 베가 스터디에서 뵐 뻔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이제 5월 첫 거래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네, 공매도가 풀리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좀 규제가 많이 좀 풀린 건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이거 네. 다들 너무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닌가요? 벌벌 떨고는 있는데 뭐 그러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떨어도 되고 안 떨면 떨어야 돼. 그죠? 근데 그쵸. 다들 벌벌 떠는 거, 공매도는 막 난리 날 것 같다, 막 이러면은 괜찮고, 공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전부 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조심해야 될 종목들 위주로 어떤 종목을 공매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조심해라라는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KB증권에서 14일에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두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또래보다 많이 오른 비싼 종목, 업종 대비 비싼 종목. 그 두 번째는 롱숏 전략상 공매도에 자주 활용됐었던 종목. 네. 이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된 종목 세 가지를 골랐는데요. SK이노베이션, SKC, 아모레퍼시픽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전환사채 많은 종목을 공매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뽑았고요. 꼽은 종목은 LG디스플레이, 화승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키움증권, 롯데건강개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했었던 적이 두 번 있었거든요. 네. 예, 한 번은 일단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2009년 6월 1일이었는데요. 주식시장에 충격은 없었지만 2011년 11월 10일 이때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를 하루에 5%나 끌어내렸는데요. 네. 다행인 거는 그 다음 날과 그 다다음 날 이틀간에 걸쳐서 다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충격이 그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 동시에 가능해지는데요. 뭐 사전 교육을 30분 들으라고 합니다. 모의 거래 또 1시간 또 이수를 하라고 합니다. 네. 이걸 거치면은 가능해지고요. 대여 가능 주식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구성 종목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증권사도 많이 늘었네요. 기존보다 크게 늘어서 17개사에서 2, 3조 원 정도의 규모의 대주라고 하는 건 주식 대여하는 거 이게 가능해지고요. 신규 투자자는 3천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 경험에 따라서 뭐 투자 한도가 더 부여될 수도 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공매도를 개인 투자들이 많이 이제는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이게 공매도도 매수하고 똑같아요. 기업 분석을 잘해서 확실하게 이거 완전히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사실 조심하셔야지. 힘들어.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신용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 매매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주가를 공매도 쳤다가 그 2배 이상 올라가 버리면 이게 원금 이상의 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강제로 매도를 쳐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봐도 고평가고 떨어질 게 확실하다라고 하더라도 공매도 치기 전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훨씬 더 올랐다가 떨어질 거냐.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오르는 과정에서는 공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상한 종목이라도 그래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강화적 흐름에 베팅하라. 공매도 하실 분들은. 예. 네. 사전교육 열심히 이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